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남 대부분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7대 개선안을 마련한 전남도는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5개 만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정책을 수립합니다. 생태 보전과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학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공정한 과정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설명한 가운데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상생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신안군과의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아예 전남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20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전남도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7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협조 요청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 차 없는 거리 일대입니다. 목포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한때 목포 최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 닫는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가 곳곳이 임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저녁 7시만 돼도 문을 닫는다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부쩍부쩍 사람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 볼 수 없게끔 눈에 띄게 많이 주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목포시 인구 통계를 보면 10년 전보다 2만 6천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적고 노령 인구는 늘면서 목포를 비롯한 무안까지 전남의 2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0.3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합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올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기반이 붕괴된 것으로 해석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은 11곳이나 됩니다. 비상이 걸린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7대 방책을 세우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0세부터 17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을 신설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3조 원으로 늘리는 지자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외국인들의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광역 단체장 추천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50% 확대,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등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외국인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역할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지역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입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거의 통째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전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용역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선정된 용역기관은 앞으로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꾸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 뒤 사전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용역의 공정성을 위해 각 대학과 이해 관계자를 위원회 구성해서 배제하고 국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추천대학 선정 과정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 충분한 보건의료 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모 절차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발언의 확대 해석과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신청 절차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두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신안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로 1개를 새로 만들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신안 농산물 우선 구입,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광역 단위의 상생과제 26건 가운데 25건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생과제는 오는 9월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력을 높이고 앞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목포와 신안 통합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서는 행정편익이 비용 63억 원보다 높은 9,735억 원,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9천억 원, 관광객 수는 2027년 2,00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숙박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지역 숙박업소 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운영되던 아파트 2곳과 오피스텔 3곳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일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부의장과 관광경제위원장에 각각 3명과 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의회 부의장 선거는 당초 민주당 김관우와 이형환, 정의당 백동규, 무소속 이동수 의원 등 4명이 후보의 이름을 올렸지만 이형환 의원이 중도 사퇴해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관경위원장 선거는 민주당 박수경 의원이 단수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나머지 의장단 선거는 7월 9일로 예정된 390일의 임시회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5개 만으로 둘러싸인 여수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수만 르네상스인데요. 생태적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여수시의 청사진을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축구장 4만 4천여 개를 합친 면적의 여자만은 전남 동부권 4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추 기고동을 포함한 법종 보호종 6종이 서식하는 생태해 보고로 지난 2021년 가치를 인정받아 순천과 보성 지역의 여자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고흥과 인접한 여자만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여자만 전체 등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등재되지 못했던 여수 여자만 구역 등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최종 등재에 성공한 뒤 여자만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 해양생태보전 중심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새로운 동력으로 만이라는 해양자원을 주목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여수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자만을 비롯해 장수만과 가망만 등 5개만의 특징을 살리는 도시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른바 여수만 르네상스로 생태보전 방안과 레저 관광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 담겼습니다. 낭도와 사도 등을 끼고 있는 장수만에는 섬을 연계한 산림해양치유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해상교통체계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가망만은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신규 해양 레저 창업 등을 활성화해 복합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등이 인접한 여수 해만에는 해양 컨벤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광양만에는 석유화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시설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 각 부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고 오는 2040년까지 60여 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단위별 전략 사업으로 계획된 61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여수만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닦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세운 여수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서는 지난 6일 아침 8시 25분쯤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에어컨, 각종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해남군 해남읍에서도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6시쯤 진도군 진도읍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창고 일부와 퇴비가 불에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 저장성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저장성에서 무안과 항저우를 오가는 전기 노선 취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여행사와 항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문화 교류 등을 확대하기 위해 두 지역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자활센터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나섰습니다. 전남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전남 노동권익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전남 지역 자활센터 23곳의 노무 관리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산업보전 보건 지원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대학교와 해남군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대회 첫날은 해양 환경 역사와 해양 레저 관광 정책 방향 등 각종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에 진행된 글로컬 해양 포럼에서는 차주환 목포대 기획처장의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글로벌 해양 특성화 주제 발표를 통해 목포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해남 산이정원과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목포구 등대 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해양과 섬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전남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5년 연속 선정돼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포대는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는 지역 인재 30명을 선발한 뒤 해외 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특히 미국의 우수 기업과 연계해 1년 동안 현지 취업 비자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목포대 취업지원실로 문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전국 도농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삶의 질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뽑혔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이번 자료는 경제와 보건, 문화 등 5개 영역과 20개 지표를 분석해 추출된 것으로 광양시는 경제 분야와 문화 공동체 분야에서 각각 7위와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생애 복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